안녕하세요. 월세가 쌓이는 부동산 최영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그동안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제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금 문제를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세금하면 사람들이 많이 어렵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오피스텔 주거용으로 쓰면 당연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 거고, 사업용 사무실로 쓰면 당연히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이 세금에 대한 주택임대사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할 수 있는 요건이 좀 강화되어 있다든가 이런 이유로 인해서 편법적으로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던 거를 주택임대용으로 쓰면 주택임대사업자, 일반 사업용으로 쓰면 일반 임대사업자 써야 되는데, 이걸 왜 그렇게 디테일하게 한번 계약 내용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의 세금 문제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이 지금 계약서가 실제로 저희 사무실 계약을 했던 임대차 계약서, 이거는 상가예요. 상가 임대차 계약서 여기 보시면은 1억에 450만 원짜리 그 상가 임대차 계약서예요. 근데 상가 임대차 계약서 반드시 이게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냐면 보온 임대료는 부가세 10% 별도 조건임. 그럼 실제적으로 450만 원 계약이지만 450만 원은 10%인 45만 원을 추가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95만 원을 임대료를 실제로 내야 되는 거죠. 그 임대인은 이걸 받아서 45만 원은 그대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또 이거는 그대로 이제 세무세 납부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반 임대사업 세금 문제, 첫 번째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임차료에 대해서 부가가치세가 발생하게 되고, 즉 결론은 임대료를 내는 임차인이 10% 더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주거용으로 들어갔는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사업자의 주택으로 주거로 들어가면 50만 원 월세다 그러면은 55만 원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0만 원과 55만 원은 차이가 크죠.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발생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또 하나, 일반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 월세를 받고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줘야 돼요, 매월. 세 번째는 1년에 2회 부가가치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신고한 부가가치세대로 부가가치세 납부 이제 토지 통지서가 와요. 그러면은 또 그 부가가치세 납부를 또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써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일반 임대사업자는 자연스럽게 폐지가 돼요. 사업자 등록이 이제 말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또 추징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순간부터는 이제 나는 상가를 이제 임대를 한다, 아니면 사무실을 임대를 한다고 생각을 해야지, 주거용으로 편법적으로 쓰게 되면 사실 세입자가 특약으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서의 특약으로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넣게 되는데, 그 특약 자체가 유효한 특약이 아니에요. 법적으로도 이게 만약에 소송을 가거나 하게 되면 유효하지 않은 특약이 되기 때문에 문제를 언제든지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로 쓰려고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주거용 오피스텔 쓰려고 한다면 일단 주택임대사업자는 법적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예요. 대신 면세사업자이다 보니까 우리가 아까 오피스텔 분양을 받게 되면 건물분이 예를 들면 분양가가 2억짜리인데 그 중에 1억이 토지 가격이고 1억이 만약에 건물 가격이다. 그러면 그 건물 가격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100만 원을, 약 1000만 원을 환급을 받게 돼요. 통상 분양가의 한 5에서 6%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면세사업자다 보니까 부가가치세 환급받을 수 있는 환급 자체가 없어지게 돼요. 그래서 환급을 받지 못하는 대신에 취득세 4.6%의 세금 중에 이제 신규 분양 물건에 한해서요, 세금 중에서 85%를 감면받을 수가 있게 되는 장점도 물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에도 보면 2천에 60만 원의 임대료면 여기는 부가세 6만 원이 별도로 부과된다거나 하는 내용이 없어요. 그냥 면세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입자도 그냥 60만 원 정해서 6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자 전입신고도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이 부가가치세가 간단한 것 같은데 생각보다 복잡해요.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만약에 내가 상가로 임대 등록을 하고 있다거나 오피스텔을 일반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있다 한다면 분기별로 부가가치세 신고하는 것도 자기가 홈택스에서 하면 되긴 돼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뭐 일정 비용을 주고 세무사한테 맡겨서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기에 정리는 안 했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이제 올해부터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도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2천만 원 이내의 소득, 연소득 2천만 원 이내까지는 일반 다른 소득에 합산이 되질 않아요. 근데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내 근로소득이 있으면 근로소득이 합산을 해가지고 5월달에 또 종합신고하게 되면 이중과세 되는 상황까지 있거든요. 세금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가 훨씬 유리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을 이제 만약에 내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면 주거용으로 쓸 목적이라면 절대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일반인도 등록이 안 되는 이유 세 번째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두 가지를 비교를 해드렸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건물 구조와 이론적인 측면에서 훨씬 왜 상업용 가면 안 되는지를 얘기를 해드렸고, 오늘 이제 세금적인 측면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